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저희 고객센터에는 배터리 연결 방법, 태양광 패널 연결 방법, 히터 설치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모든 문의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는 것을 위주로요. 여기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요만큼은 태양광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듈 안에 사각형 하나 보이시죠? 요거를 태양광 셀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셀은 대기업에서 만듭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요 셀이나 모듈을 구매해서 태양광 패널을 만듭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회사는 한화큐셀입니다. 중국에는 한화큐셀보다 매출이 높은 회사가 5개나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만드는 셀은 국제 규격에 맞게 품질이 보증됩니다. 중국에는 싸구려 셀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지 않나? 없습니다. 이건 규모의 경제예요. 중소기업에서 생산한다면 생산 단가가 소비자 가격보다 더 비싸집니다. 태양광 패널은 미제나 캐나다제나 한국제나 중국제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효율은 낮은 것은 19%에서부터 높은 것은 23%까지 약 4% 차이가 납니다. 4%면 굉장히 큰 거예요. 대략 18% 정도의 출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출력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면 효율 19%, 100W 중국산 패널과 효율 무려 23% 미국의 선파워 100W 패널의 출력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결과는 출력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한 100W가 나옵니다. 아까 무려 18%나 출력 차이가 난다며 왜 그걸 무시해? 무시한 거 아니고요. 중국산 효율이 낮은 패널은 미국 선파워보다 더 넓습니다. 100W라는 건 결정돼 있어요. 그 회사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100W다. 효율이 나쁘니까 넓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넓게 만드냐면 100W 기준 8cm 정도 더 넓어집니다. 결론. 표기가 100W로 되어 있으면 그냥 100W 패널입니다. 효율이 좋은 놈은 면적이 더 작아질 뿐이에요. 패널에는 단결정 패널과 다결정 패널이 있습니다. 모두들 단결정 패널이 효율이 좋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다결정보다는 단결정이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낄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 100W 다결정 패널과 100W 단결정 패널 어느 패널이 출력이 더 잘 나올까요? 답은 동일합니다. 누가 더 넓을까요? 다결정 패널이 이만큼 2cm 정도 넓어집니다. 태양광 패널 고르는 법 감이 오시나요? 이상한 중고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들 차 지붕 사이즈 있죠? 그 사이즈에 맞는 패널 중에서 저렴한 패널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 플렉서블 패널이 있습니다. 이 플렉서블 패널도 수명은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상 10년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한 2년, 3년 쓰면 출력이 반토막이 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플렉서블 패널을 선택하는 이유는 설치가 편하기 때문에 차 지붕 위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경우 바닥에 딱 붙겠죠? 열이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여름 지나고 나면 열기 때문에 패널이 손상되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부풀어 오르기도 해요. 이 플렉서블 패널도 설치할 때는 바닥과 1cm 정도 띄어서 공간을 마련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공간 마련할 거면 유리 패널 설치하죠. 설치가 편하기 때문에 플렉서블을 하는 건데 저 같으면 플렉서블보다는 유리 패널을 권해드리고요. 그래도 난 설치 편의성 때문에 플렉서블을 써야 되겠다. 그럼 수명을 3년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태양광 패널은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36V 10A 패널의 출력은 36 곱하기 10, 360W입니다. 36V 10A짜리 태양광 패널 2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생산되는 전류는 10A로 변하지 않지만 전압이 75V로 증가합니다. 출력은 72 곱하기 10, 720W입니다. 이 패널을 병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2개의 태양광 패널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지만 전류가 20A, 2배로 증가합니다. 36 곱하기 20, 720W 출력이 나옵니다. 어떻게 연결해도 전기 생산량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종류가 다른 패널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전압은 다르지만 생산되는 전류가 동일하다면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V 10A 180W 패널과 36V 10A 360W 패널을 직렬 연결하면 전압은 증가, 전류는 그대로 54V 10A 540W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18V 5A와 36V 10A 패널을 직렬 연결하면 최대 전류를 적게 생산하는 패널에 맞춰져서 5A로 떨어져 버립니다. 5A 패널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 버린 거죠. 다시 한번, 전압은 다르지만 생산되는 전류가 동일하다면 패널을 직렬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압은 동일한데 생산되는 전류가 다르다면 그 패널들은 병렬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V 5A 180W 패널과 36V 10A 360W 패널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 36V, 전류는 더하기로 증가 15A, 540W 출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36V 10A 패널과 18V 10A 패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배터리가 충전 중일 때는 두 패널의 전압이 18V로 낮아지면서 생산 전류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완충되면 36V 패널의 전류가 18V 패널로 흐르면서 전압이 낮은 패널이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패널과 새로 산 패널을 함께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패널 뒤에 보면 동작 전압이 적혀 있거든요. 이 전압이 다르다면 연결을 하지 마세요. 전압이 다른 패널은 직렬로 연결하면 된다면서 아까 그랬죠? 그런데 이 태양광 패널도 매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배터리처럼 효율이 떨어집니다. 전압 다른 거 직렬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년 써가지고 효율이 한 40% 떨어졌다. 그 패널을 직렬로 연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패널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생산되는 전기는 누구에 맞춰진다? 제일 전기를 적게 생산하는 놈으로 맞춰진다. 이거 아까워서 직렬 연결하면 이 5년 된 패널의 생산량에 새로운 패널의 생산량이 맞춰집니다. 이거 다 뚫어내고 새로운 패널 생산하는 것보다 전기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렬 연결은 괜찮을까요? 두 패널의 전압이 같다면 병렬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구형 패널의 전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MPPT 컨트롤러 가지고 계시죠? 뭐 종류가 달라도 여기 화면을 보시면 PV 몇 볼트라고 찍힐 때가 있습니다. 그 PV가 패널 볼트예요. 패널 볼트가 여기 적혀 있는 것과 똑같이 36V가 나온다면 두 패널을 예전 것과 새 거를 병렬 연결해도 됩니다. 전기 생산량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옛날 패널이 30V만 나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두 패널을 병렬 연결했을 때 전압이 30V로 낮아져 버립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전압이 낮은 패널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전압이 다른 경우는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땐 차라리 컨트롤러를 두 개 따로 옛날 거 세트로 컨트롤 하나 쓰고 최신 거 세트로 컨트롤 하나 달아가지고 두 개를 배터리에 함께 연결해 주세요.
여기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안쪽에 요거 한 개를 솔라셀이라고 했죠. 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솔라셀이 3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요만큼을 솔라셀 하나라고 할게요. 이 솔라셀 하나의 전압은 0.5V입니다. 요거 하나가 0.5V짜리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솔라셀의 숫자를 씌워볼까요? 1개, 2개, 3개, 4, 5, 6, 7, 8, 9개. 9개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9개가 한 줄, 2줄, 3줄, 4줄, 9, 4, 36, 36개의 0.5V짜리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출력이 몇 볼트죠? 36 곱하기 0.5, 18V입니다. 18V 패널이고요. 이 태양광 패널에 낙엽이 하나 떨어져서 착 달라붙으면 전류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요만큼을 딱 가렸다. 요만큼 얼만큼 줄어들까요? 36개 중에 한 칸이니까 36분의 1만큼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전기 생산이 0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앞에 태양광 패널의 직렬 연결에 대해서 배웠죠. 이거 아까 솔라셀 36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솔라셀 하나가 완벽히 가려져서 전류 생산이 0이 된다. 얘가 뭘 해요? 길을 막아요. 누구의 길을 막아? 전류의 길을 막아. 얘 하나 때문에 전체 생산되는 전기가 나오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작은 패널에는 없지만, 그래서 사이즈가 큰 패널에는 바이패스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다가 다이오드를 하나 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전기가 출발을 했어요. 가죠? 여기서 출발해야 되겠다. 출발을 했어요. 가죠?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 다이오드가 있어요. 다이오드 있어도 이쪽 저항이, 셀 저항이 낮기 때문에 무시하고 잘 갑니다. 그런데 여기 낙엽이 딱 붙었어. 그러면 이쪽 저항이 올라갑니다. 물 호스랑 똑같아요. 여기 호스를 누가 빡 발로 밟아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압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전압이 증가하죠? 여기 이 부분, 다이오드가 설치된 부분의 전압이 0.5V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전기는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아까는 낙엽 한 장 때문에 전체 전기 생산이 0이 됐죠?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36V 패널이다. 이 절반만큼, 18V만큼은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 생산량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반토막이 되는 거죠. 반이라도 건진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바이패스 다이오드입니다. 여러 장의 패널을 병렬로 연결할 때 블로킹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블로킹 다이오드란 무엇이냐? 자, 패널이 2장 있죠? 36V라고 했을 때 아까 낙엽이 딱 앉았어요. 그럼 얘 전압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극단적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이만큼이 다 차단되면서 18V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전압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다면 전류는 배터리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배터리가 완충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전류가, 전압이 높은 쪽 패널의 전류가 전압이 낮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 패널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했을 때 패널과 패널 사이에 컨트롤러 전이죠. 그 사이에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이오드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블로킹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잘 모르겠어요. 말이 많아요. 설치해도 된다? 아니다. 그거 설치 안 했는데 몇 년째 고장 안 나고 쓰고 있다. 근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컨트롤러, MPPT 컨트롤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이고 있죠. 이 태양광 컨트롤러는 태양광 패널이 사용한 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전압은 다양합니다. 18V짜리도 있고요. 24V짜리도 있고 36V,
40V, 60V짜리도 있어요. 이걸 배터리의 충전 전압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태양광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 컨트롤러 중에서 MPPT, 그러니까 최대 효율점이라는 게 있어요. 패널의 전압을 떨어뜨리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면서 전기를 많이 빨아들이는 컨트롤러를 MPPT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피솔라 제품 쓰시면 됩니다. 뭐 이피솔라가 저희 것도 아니고 저희도 판매하지만요, 제일 안정적이고 효율도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긴 거, 뭐 이거 아니더라도 싸구려 MPPT 컨트롤러는 사용하지 마세요. MPPT 컨트롤러는 12V, 24V 배터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12V로도 나오고 24V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피솔라 제품은 메모리 기능이 있고 로직이 굉장히 좋아요. 12V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뭐 이상한 경우가 발생해도 이게 24V로 충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싸구려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터리를 연결할 때 이게 12V인지 24V인지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12V 배터리를 연결하면 얘도 처음에는 12V, 뭐 13V, 14V 그 정도로 충전을 하겠죠. 그런데 충전을 하다 보면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배터리가 완충되는 순간 전압이 푹 하고 튈 때가 있어요. 배터리가 15V쯤에서 완충이 됐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운이 나쁘면 20V로 푹 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럴 때 그나마 괜찮은 컨트롤러들은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충전하던 배터리가 12V였는지 24V였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압이 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것 중에는 메모리 기능이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전압이 20V 위로 푹 튀는 순간 얘가 판단을 해. 아, 24V 배터리가 연결됐구나. 24V 충전을 시작합니다. 이거 캠핑카 만드는 사장님들 한두 번씩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거 쓰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태양광 컨트롤러에는 로드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태양광 패널 단자 맞나? 가운데가 아마 배터리, 그리고 이쪽 끝이 로드라는 단자예요. 로드 단자를 보면 전구 그림이 있네요. 그리고 컨트롤러마다 다르지만 버튼을 누르면 전구가 켜지기도 하고 전구가 꺼지기도 합니다. 이 로드 단자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로드가 꺼졌다 어떻게 하냐? 로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단자가 아닙니다. 전구 그대로예요. 이거는 태양광 가로등에만 쓰는 기능입니다. 여기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러로요. 그래서 저녁 8시가 되면 로드가 켜지게, 가로등이 켜지겠죠. 아침 6시가 되면 로드가 꺼지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가로등에만 쓰는 단자예요. 여러분들은 로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자 무시하고요. 그냥 꺼두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동네 골목이 너무 어두워, 저기에 내가 공익을 위해서 사설 가로등을 세워야 되겠다면 그때는 여기 시간 설정해서 저녁에 켜지고 아침에는 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로드 단자였습니다. 다른 제품도 있지만 이피솔라에는 배터리 용량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MT590이랑 컨트롤러로 설정하는데요. 고객분들이 그 배터리 기능을, 용량 체크를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거 400A 딱 설정해 놓고 얼마나 남았나 여기서 봐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자고요. 얘가 측정할 수 있는 전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충전량 측정됩니다. 충전한 거 측정이 돼요. 두 번째, 사용량은 로드의 사용량만 측정합니다. 즉, 배터리 용량 설정은 언제 의미가 있냐? 여러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어두운 골목에 태양광 가로등을 세운다면 그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로드 단자 말고 직접 배터리에서 전기 빼서 쓰시잖아요. 여기에 있는 배터리 용량 설정 기능 정말로
아무 쓸데 없습니다. 왜 용량이 안 맞느냐고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시다 보면 충전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뭔가 잘못이 된 거겠죠. 태양광 패널에 이상이 생기든 컨트롤러에 이상이 생기든. 이럴 때 만약에 열 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점검이 편합니다. 천정에 3장의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뜨거운 한낮에 카메라 가지고 쫙 훑으면 이상이 있는 패널이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온도가 다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급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일단 대부분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첫 번째, 컨트롤러에서 PV, 패널에서 오는 전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패널에서 오는 전압이 여기 뒷면에 적혀있는 전압과 동일하다. 그러면 일단 패널에는 문제가 없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전압이 정상이다. 그럴 때는 쉽게 이상이 있는 패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낮에 햇빛이 좋을 때 올라가서 거적대기, 수건, 아무거나 패널을 3개가 있다면 하나를 가리고 충전량을 보고, 두 번째 2번을 가리고 충전량을 보고, 3번을 가리고 충전량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2번을 딱 가렸는데 10A로 충전되는 게 막 뚝뚝 떨어져. 2번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1번을 가렸는데 얘는 왜 가려도 충전량이 그대로지? 그러면 그 1번이 고장난 겁니다. 그렇게 수건을 가렸을 때, 그렇게 패널을 수건으로 가렸을 때에도 전류가 정상인 그 패널은 곤란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입력 전압이 태양광 패널의 동작 전압보다 낮다면 36V인데 24V가 입력된다. 그러면 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때는 가리고 자시고 그 테스트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 패널을 다 분리합니다. 그리고 1번만 연결해봐요. 전압이 몇 볼트가 뜨나? 1번은 36V가 떴네. 2번을 연결해요. 1번은 연결이 끊고요. 2번이 24V야. 그러면 그 2번 패널이 망가진 겁니다. 그 2번 패널만 갈아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상태로 오래 쓰면 패널 3개가 다 맛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태양광 패널 충전량이 이상하게 떨어졌다. 그럴 땐 이 방식으로 빠른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운티 같은 차주들은 24V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로 24V 배터리를 충전하겠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나요? 이 태양광 충전기에는, 괜찮은 애는 첫 번째 배터리를 연결할 때 얘가 몇 볼트인지 판단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연결이 되냐, 먼저 배터리와 컨트롤을 연결해요. 왜? 얘가 배터리 전압 확인해 보라고. 그 다음에 12V구나 24V구나 확인하면 그 이후에 패널을 연결해 줍니다. 이 순서를 연결을 안 해주면 24V 시스템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디폴트가 10이에요 12V는 솔직히 패널 먼저 연결해도 잘 동작합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많은 업체에서 하는 실수거든요. 이거 내가 보기에 절반은 너무 심한가? 절반 업체에서 실수를 할 것 같아. 뭐냐? 24V 배터리에다가 스위치를 다는 거예요. 스위치. 왜냐면 배터리 끄고 싶잖아. 스위치가 없으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24V 시스템의 태양광을 사용한다면 배터리에 스위치를 달면 안 됩니다. 왜냐? 다 연결을 했는데 24V 배터리 스위치를 끄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컨트롤러는 배터리가 사라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배터리가 사라지면 얘는 디폴트 몇 볼트가 돼요? 12V가 돼요. 나중에 배터리를 켜면 연결이 되겠죠? 얘는 12V 충전 시스템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V 배터리를 켜도 충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충전 안 되는 상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분들 저희 공장에도 몇 분 찾아오셨습니다. 배터리 스위치는 물론 킬 스위치 다는 분도 있어요. 배터리 업체에서 12V는 괜찮지만 24V 배터리다 킬 스위치를 달았다. 그럼 동시에 뭘 해줘야 되냐? 태양광 패널을 끊어주는 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흔한 실수예요. 태양광 패널과 컨트롤러 사이에 스위치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캠핑카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작 만들어 놓고 1년에 몇 번 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패널을 계속 꼽아두면 배터리는 계속 완충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부풀게 됩니다. 일주일 이상, 일주일도 아니야, 3일 이상 장기 주차를 하신다면 꼭 이쪽에 스위치를 달아서 태양광 패널을 꺼주세요. 배터리 끄면 어떻다고요? 12V는 괜찮지만 카운티에서 배터리를 끄면 다음에 충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쪽을 꺼주세요. 태양광 컨트롤러는 충전기입니다. 36V 전압을 14.6V 정도로 바꿔서 배터리를 충전하죠. 그런데 모든 충전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물리학적인 거라 가지고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바로 뭐냐? 배터리가 완충되는 순간 14.6V였던 전압이 약 0.5초 동안 18V 이상, 20V, 최대 23V까지도 올라갑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전기는 물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물의 흐름으로 전기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개천, 또랑이 있다고 쳐봅시다. 또랑으로 물이 흘러가요. 물이 쭉쭉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는데 내가 합판으로 이 또랑을 딱 막아요. 어느 순간 전기가 차단된 거죠. 그럼 이 합판에 부딪힌 물은 어떻게 될까요? 수위가 잠깐 동안 올라갑니다. 왜? 차단된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전기도 똑같습니다. 흐르던 전기가 차단되면 벽에 부딪히면서 순간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모든 충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왜 문제가 되냐? 아까 장기 주차랑 똑같은데요. 태양광으로 충전하다가 완충이 되면 전압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차에는 뭐가 있냐? 인버터가 같이 있습니다. 12V 인버터요. 전압이 올라가는 순간 대부분의 인버터는 고전압 설정이 15V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V, 20V까지 올라간다고요. 그 짧은 순간 인버터는 고전압 에러가 뜨면서 멈추게 됩니다. 정말 흔한 일입니다. 그 인버터 꺼졌다고 놀라지 마세요. 충전돼서 그런 거예요. 태양광 패널로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인버터 고전압이 뜨는 거 정상입니다. 막으려면 완충될 때쯤 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잠깐 꺼주는 게 좋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컨트롤러, 배터리를 설치할 때 전선 굵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선 굵기는 전압이 낮을수록 두꺼워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서도 많이 설명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 세 개 중에서 배터리와 패널이 있을 때 전압이 높은 쪽은 어디일까요? 바로 패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패널은 대부분 36V 이상입니다. 패널 쪽은 10AWG 전선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 전선으로도 뭐 패널 300W 4장은 걷더니 버틸 수 있어요. 왜냐? 36V니까. 배터리 쪽은 36V에서 12V로 확 낮아집니다. 전선 굵기를 3배는 두껍게 쓰셔야 해요. 최소 8AWG 실리콘 정도를 쓰셔야 합니다. 전선 길이. 자, 컨트롤러를 배터리와 패널 사이에 배치할 때 최대한 어느 쪽이 좋을까요? 바로 전압이 낮은 배터리 쪽에 가깝게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전력 손실은 전압이 낮은 쪽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송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000V 이상 특고압으로 송전을 합니다. 전력 손실을 줄이려고요. 많은 분들이 한전 충전기와 태양광 충전을 동시에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동시에 충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필솔라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좋아요. 동시에 써도 안 망가지는데 이런 거 같이 쓰면 망가지고요. 충전기도 괜찮은 충전기는 안 망가지지만 싸구려 쓰면 서로 충전기끼리 충돌이 나면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동시 충전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패널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몇 달에 한 번씩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닦아주세요. 먼지만 닦아줘도 효율이 10% 20% 이상은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선파워냐 미제냐 그런 거 가지고 태양광 패널 효율은 막 3% 4% 따지면서 이거 안 닦아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그 3, 4%보다 패널 한번 물 청소해주고 부드러운 걸로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패널과 태양광 충전에 대해 고객센터로 많이 오는 문의를 정리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고객센터로 이 관련 문의 오면 이 동영상 링크 띡 넘기라고 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